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또 가로가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오랜만에 좀 크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크게 빠졌네요. 네, 환율이 놀랍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340원에 육박합니다. 2008년 이후인가 2009년 이후 최저치죠. 네, 지금. 그때 2008년 금융 위기 때 네. 그때 뭐 1,500원 뚫었었잖아요. 그때는. 네, 뭐 설마 그까지 가려나 싶은데 일단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출도 많이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상황도 좀 걱정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미국에서 긴축 기조가 조금 세지면서 네, 좀 달러 뭐라고 하죠? 그 달러화 지수? 네, 달러 지수도 많이 올라가면서 네. 예, 원달러 환율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지금 해외 주식 쪽은 다 특별히 중국 주식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중국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많이 빠져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속상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우리는 이제 8월 금통위 때 25bp 올릴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오히려 내렸다면서요? 오늘 LPR 금리가 5년물은 15bp 내렸고 일반적인 다른 거는 10bp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많이 내린 걸로 영향을 받아서 근데 지금 보면 항생은 조금 빠져 있습니다만 상하이, 심천, A, B주 모두 꽤 우리나라에 한 0.6% 정도 내외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꽤 올라 있죠. 지금. 네, 뭐 일본도 0.5%밖에 오늘 안 빠졌거든요. 네. 상해도 플러스고, 근데 코스피는 1.2% 하락, 코스닥은 2.2% 하락해서 코스닥 지수가 다시 800이 깨졌네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네, 원달러 환율이 사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1,200억, 코스닥에서 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좀 그나마 좀 덜 빠진 게 아닌가 이게.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주 모조리 다 빠졌어. 예, 빠진 업종 숫자가 굉장히 많죠. 종목 숫자가. 그렇죠. 네. 금리도 이제 미국 10년물도 3% 거의 근접한 것 같고요. 네, 국고채 금리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업종에서는 통신주가 방어주 역할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1등 했고요. 뭐 KT, SKT가 뭐 1% 내외 상승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좀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굉장히 좋네요. 뭐 네. 2차전지 섹터가 약해도 포스코 케미칼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그 양극재 저거 뺀 양극재 만들겠다고. 네. 예, 뭐였지? 그 비싼 거? 콩고에서 나오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콩고에서 생산되는 그 코발트. 코발트 좀 많이 줄인 거 하겠다고 막 뉴스가 나오는데. 네. 하여튼 포스코 케미칼 되게 열심히 항상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조달에 굉장히 강점을. 그리고 뭐 원래 하던 일이니까. 그렇죠. 원자재 조달하는 게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그 관련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이런 장에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룹사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좀 좋아야 될 텐데요. 네, 전기가스 업종이 그 다음으로 기록을 했고요. 가스 가격이 유럽은 특히나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더라고요. 전 고점 부근이죠, 최근에. 네, 뭐 3일 만에 15%? 뭐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3% 상승을 했고요. 섬유회복 업종이 오늘 FNF가 2.6% 하락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목재, 철강금속도 그 다음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았어요. 네. 네, 가장 큰 원인은 뭐 달러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수출입도 적자가 났죠. 네. 그렇죠. 일단 7월달 독일 PPI가 지난주 금요일날 19일날 발표가 됐는데 37% 굉장히 놀랍게 발표가 되면서 참 걱정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오늘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요. 처음 보는 숫자인 것 같아요. 수출이 3.9% 증가했습니다. 네. 평소에 막 20몇 프로 이런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수출 증가세가 많이 좀 둔화가 됐고요. 수입은 22%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무역수지 적자가 좀 계속되고 있고요. 102억 달러 이번 달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이 109% 증가, 승용차 22%, 선박 15% 증가했는데 반도체는 7.5% 감소, 무선통신기기 25% 감소했습니다. 핸드셋은 참 걱정이네요. 근데 핸드셋에 대한 그 투자 심리를 물어보는 그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 바닥에서부터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 최근에요? 예, 오늘 제가 봤는데 그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100 언더예요.
예, 뭐 좋지는 않고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심리가 빠졌습니다 지금. 네. 폴더블 폰 지금 사전 예약 뭐 호조스를 보인다, 전작보다는 낫다, 요 정도 기사가 보이는데 그걸로는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장사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사실은 뭐 2억대 3억대 팔 때는 뭐 한국에 어떻게 팔아요? 1년에 2억대 그렇죠. 3억대. 예, 결국은 해외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해외 매출이 조금 별로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샤오미도 어마무시하게 빠졌더라고요. 샤오미도 전년 대비 뭐 두 자릿수로 빠졌던데. 그렇죠. 중국도 많이 부진해서. 예. 네, 특히 뭐 인도에서 좀 폴더블 폰 사전 예약 대수가 조금 좋게 나온다고 하네요. 인도? 네. 인도 시장에서도 좀 점유율을 늘리면 좋을 텐데요. 네. 네, 어쨌든 핸드셋 업종 아직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 같은 거 보면은 1월부터 7월까지 수출 누적으로는 15%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수출 단가 상승이 14% 거의 다고요. 물량 증가가 0.7% 영향을 끼쳤거든요. 근데 지금 8월 달부터 이렇게 3.9%로 많이 둔화된 걸로 봐서 물가가 좀 피크아웃한 게 POE는 조금 줄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인플레이션이 된 거지. 물량이 네. 안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서 수출이 늘어난 거는. 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수출 의존도가 높은 IT 쪽 그리고 핸드셋 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조금 불안불안한 와중에 채권 관련된 수요가 빠르게 좀 늘고 있습니다. 요즘 예.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특이한 채권도 아닌데 이자 1년에 한 번 주는 거를 그냥 구조화해서 월별로 월 지급하는 걸로 바꿨더니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고 막 이런 네. 자극적인 기사도 좀 많이 나던데요. 국내에 상장된 단기 채권 ETF도 매수세가 좀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9개 정도가 상장이 돼 있는데 최근 뭐 3개월 동안 뭐 5,500억 정도가 순유입됐다. 이런 기사를 날 정도로 채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것 같고 뭐 ETF뿐만 아니라 뭐 알채권이라고 하죠. 그냥 채권을 하나 사는 건데 이런 것도 지금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뭐 오전에 물량 예약을 해놓으면 뭐 몇 시간 만에 막 동나고 막 이런 케이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4%대까지 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참 이렇게 위험 회피 성향이 조금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회사 채권을 왜 ETF로 하지? ETF 하면 이자 못 받지 않을까요? 받나? 맞죠. 그게 이제 기준가에 다 녹아져서 결국 뭐 채권을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으나 아니면 ETF 사나 거기서 거긴데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싸더라고요. 0.05%. 네, 그거밖에 네. 들지 않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할 때 매도세가 안 나가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팔 때는 이제 매도 세금 나가잖아요. ETF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뭐 그 정도의 장점은 있긴 합니다. 근데 단기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뭐 1%대? 굉장히 낮긴 하지만 이런 것도 요즘 수요가 조금 몰리고 있다는 게 조금 놀라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장기 채권 ETF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갔다. 그럼 손실이네. 그렇죠. 근데 채권은 보통은 뭐 약간 유통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캐리를 끌고 가면 만기 시점에 원금하고 이자를 다 받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고 자금이 많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굳이 ETF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은 좀 드네. 가격 변동에 노출이 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4% 정도짜리 채권이라면 아주 길지 않은 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5년 넘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좀 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채권 ETF 중에 신용 리스크를 좀 제거한 그런 단기 채권 ETF도 있거든요. 하루짜리 채권 만기가 딱 하루짜리인 RP 금리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금리는 낮겠죠. 네.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드는 대신에 이런 것도 좀 많이 지금 인기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판매 조건부 채권 은행이나 증권회사 맡기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RP 지금 1% 넘어갔는데 그렇죠. 그걸 왜? 좀 이해가 그게 안 되네. 그거죠. 네, 네. 뭐 토스의 그냥 수신성 예금만 해도 2% 준다잖아요. 1억까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는 거는 뭐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독일 7월 그 생산자 물가지수 19일 날 발표가 됐죠. 37%나 전년 대비 급등을 했고요. 컨센서스가 32%였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5.3%나 늘어나면서 2차전지 섹터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2차전지 회사들 중에 유럽에 공장을 세워서 여기에 비용 상승으로 좀 2분기 실적부터 좀 비용이 조금 좋지 않게 반영이 됐던 기업들이 좀
확인이 됐거든요. 특히 동박 업체들도 좀 그랬었는데 전기료 부담이 사실 상당한 것 같습니다. 유럽 법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터리 원재료 가격 요거는 제가 한 번씩 좀 눈여겨서 특히 3분기에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리튬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2.6% 상승을 했는데 네. 나머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구리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는 뭐 25에서 30%, 뭐 망간 12% 하락, 알루미늄 16% 하락, 구리 20% 하락 많이 하락하고 있고 전주 대비해서 일주일간의 변동폭만 봐도 리튬은 1% 상승을 했고 리튬은 계속 올라갑니다. 네. 나머지 전부 다는 뭐 한 2%대 정도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가스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조선주, 기자재주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은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다 1%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런 뭐 LNG 본행제 만드는 업체들은 뭐 1, 2%대 오늘 상승을 했고 뭐 세아제강도 오늘 3% 상승했네요. 기자재주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HSD 엔진 뭐 그동안 되게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아주. 오늘 뭐 3, 4%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예. 기자재주가 요즘 태조 이방원 중에 하나로 쏙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조선주보다도 이제 기자재주가 그렇죠.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거기 안 들어간 애들이 피팅 주식을 그 섹터는 맞는데 사람들이 태조 이방할 때 그 피팅주 넣고 생각했을까 몰라.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피팅 주식들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신나고. 네. 그래서 한번 엄경화 연구님을 내일 모실 예정이죠. 네. 네, 그래서 조선 이 기자재도 음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3월달에 한번 모셨을 때는 좀 조선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엔 좀 기자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과연 매력이 남아 있을까? 네. 네, 아직도 저평가일까? 예. 네, 물론 그렇죠. 이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지난주에 이제 카톡 송금 금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위에서 해명을 했어요, 충분히. 이것도 이제 아예 송금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요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뭐 카카오톡 업체들이 라이센스만 받으면 또 할 수 있다. 은행 연계 계좌, 은행 계좌를 또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과 온전히 같은 지금과 같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계좌가 없어도 부모님이 이제 용돈 주고 이런 걸로 편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불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제 정부의 규제가 뭔가 들어온다는 게 좀 시장에서 좀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도 KB금융 블록딜이 지난주에 나왔죠. 그러면서 할인율만큼인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와, 이거 조금만 이제 시계를 과거로 돌려가 보면 고점 대비해서는 70%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블록딜을 했었거든요. 1조 원 정도. 그때도 한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당시 매도가가 8만 원입니다. 네. 지금이 한 얼마죠? 지금이 한 28,000원대 정도 주가가 되잖아요. 그때 8만 원에 팔았으면 와, 엄청나게 잘 판 걸로 밝혀진 거네요. 지금 네. 와서 보면. 그때 뭐 1,000억 투자해서 6년 만에 1조 원으로 매도를 한 거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또 작년 7월에 BNK 투자증권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코멘트가 장외 시장 가격은 지금 어이없는 수준이고 비교할 가치도 없다. 비교 기업 선정도 이해하기 힘들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공격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리포트가 좀 삭제가 될 정도로 반발이 컸었는데 당시 제시했던 목표가가 PBR 2배였거든요. 네. 그래서 24,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그 가격대에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리포트의 논리가 이거는 은행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은행으로 봐야 된다. 플랫폼으로 보면 안 된다였는데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은행인데. 네, 한참 논란이 많았죠 그때. 네, 규제 산업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 증시각도의 TV하고 하면 좀 덜 다칠 수 있는 것 같아. 많이는 못 먹어도. 그 대신 막 10배 가고 테마성을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는 못 먹습니다. 그런 거 자꾸 막잖아. 그런 거 네. 하지 마세요. 네.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걸 해야 인기가 높은데. 그럼요. 질러. 왜 사? 인생 뭐 있어? 아직도 안 늦었다. 네, 지금이라도 올라타자. 위험한 장사가 돈 되는 거요. 뭐 이러면서. 네. 네. 참 근데 아쉽게 됐는데 참 이거 우리 사주도 사실 그게 그렇죠.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네, 대출까지 받아서 막 억 단위로 뭐 크래프톤, 카카오, 뱅크 다 막 많게는 막 인당 5억까지도 네. 이게 대출 받아서 했는데 참 걱정이긴 합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임직원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저기 가끔씩 그 뭐야 전세 자금 대출 그런 걸 대신 이걸로 해가지고 조금 회사가 커버리지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스탁옵션 받아가지고 스탁옵션 없으면 저 일 안 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스탁옵션 때문에 노예된 거 아니야? 그렇죠. 이씨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그 때문에. 1년 만에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이 뭐 소득공제 혜택 7,500불을 대당 포기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좀 악재로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6개월 앞당겨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24년도 하반기에 양산할 목표입니다. 원래 25년도 상반기 목표였는데 6개월 정도 앞당겨졌고요. 그리고 엘라베마 공장 사실 미국 공장도 있잖아요. 네. 엘라베마 공장 오래된 공장인데 올해 말부터 GV70 이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예정인데 요거는 사실 공장 규모가 좀 작아서 기존의 뭐 아이오닉 5 같은 이런 대량 생산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아서 네. 빨리 전기차 공장을 신설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근데 우리 이제 셀업체들은 어떻게 되나 그것도 좀 걱정이네요. 셋업체요. 왜냐하면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입장이라서 지금 중국이 원자재 그 세팅해 주는 게 거의 절대적인데 그걸 배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사실은 우리가 가서 정제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광산 캐가지고 막 그 일련의 과정들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전체 규모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 매출 규모에서는 영향은 없는데 심리적인 타격은 조금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카카오페이는 오늘도 6%나 떨어졌고요. 지난주에도 한 이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계속 좋지 않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카카오뱅크도 2% 빠졌고 카카오도 2% 빠졌고. 페이는 좀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네. 페이는 그나마 좀 퍼질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핀테크로. 카카오뱅크가 뭐 은행이냐 플랫폼이냐 뭘로 봐야 되냐 논란이 있을 때도 카카오페이 이건 플랫폼이지라는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조차 참 상장 이후에 주가 하락이 큽니다. 저도 얘는 좀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얘도 뼈도 못 추리네. 예. 뭐 이런 애가 한둘이 아니죠.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태조 이방원도 좀 가려서 지금 보시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인기 있는 놈들은 좀 조심하자. 조심해서 우리가 못 먹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못 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수익 내는 건 내지만 깨질 때 얼마나 깨지냐 관건인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얼마나 덜 깨지냐. 덜 깨지면 다음번 기회에서 확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덜 깨지려면 신용을 덜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네. 이따 연합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뵙겠습니다. 이름 바뀌었죠? 연합뉴스 경제TV. 연합뉴스 경제TV로 해서 이제 그 유선 케이블 TV가 된 거죠. 네, 그래서 TV로도 생방송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막 화장도 시켜주시고 네. 집에 가서 아주 지우려면 힘들어 죽겠어. 네.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희가 뽀샵 기능을 넣었는데 거기서는 너무 막 생으로 드러났거든요, 얼굴이. 네. 근데 이제 다행히 화장을 화장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뽀얗게 해서 분칠하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